NFC 첫 번째 매치업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매치업인데요. 이 두 팀은 1주차 정규 시즌 이 개막전 경기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죠. 개막전의 첫 인연이 결국 와일드카드 누군가에겐 마지막 경기로 흘러갈 수 있는 이 경기에서 또 만나게 된 인연입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경기는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1주차에 있었던 이 팀들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요. 또한 브라질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환경에서 펼쳐졌던 경기는 이 두 팀 간의 경기의 뭐 그러한 샘플로서 무언가 좀 분석하기에는 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자체는 아예 새로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에서 결국 부상을 당한 현재 두 명의 주전 쿼터백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펼쳐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어깨 부상을 당했던 조던 러브, 과연 어깨가 잘 나았을지, 그의 뭐 스로잉 모션이나 이런데 방해가 잘 안 될지, 조던 러브의 강점인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 어마어마한 딥볼 플레이, 뭐 스크램블 상황에서도 완전 정확하게 뭐 20야드짜리의 패스를 꽂을 수 있는 그의 어깨,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젤런 헐츠의 경우에도 뇌진탕이라는 부상을 경험했었죠. 과연 젤런 헐츠가 이 뇌진탕을 딛고 자신있게 뭐 스크램블을 하고 자신있게 패커스 디펜스의 굉장히 하드한 힙들을 잘 견뎌낼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국 이번 경기 필드 위에서의 영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 두 선수 모두 어쨌든 부상에서 클리어가 돼서 이 경기에 나올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선수가 더 많은 이러한 부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두 팀은 런더볼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팀입니다. 사실 뭐 이글스의 경우엔 이 2000야드 러싱 야드를 돌파한 이 세쿠안 바클리라는 러닝백의 존재로 계속해서 런더볼을 펼쳐낼 것이고요. 그린베이 패커스도 조시 제이콥스라는 이 걸출한 러닝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이들은 러싱 게임 위주로 경기를 펼칠 것 같고요. 리그에서 현재 패싱 시도 횟수보다 러싱 시도 횟수가 더 높은 5개의 팀들 중에 이 두 팀이 현재 맞붙는 경기이죠. 그만큼 필라델피아의 홈에서 정말 각종 치열한 이러한 트렌치 싸움에서 뭐 그라운드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재밌을 것 같네요. 먼저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패커스의 오펜스는 저는 모든 것이 열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물론 패커스의 오펜스를 좋아하고 또 믿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제가 시즌 전에 패커스의 슈퍼볼을 예측했을 정도로 저는 패커스의 오펜스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 또한 그러한 빠르고 굉장히 고점 높은 그런 성장을 보이면서 리그 최고의 쿼터백으로 도약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패커스의 오펜스 기대치를 충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올 시즌 뭐 플레이오프 진출했고 뭐 두 자릿수의 승리를 거두었고 뭐 디비전 우승까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뭐 디비전 라이벌들이 강팀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시즌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분명 무언가 한 끗 한 끗이 모자란 그런 시즌을 선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든 게 준수해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나쁘지 않다. 우리가 시즌 전에 뭐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준수하게 이번 정규 시즌에 치러냈다. 조던 러브 또한 어쩌면 뭐 소포머 징크스를 겪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래도 잘했다. 잘 끌고 왔다. 뭐 주전으로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러닝백 또는 뭐 패싱 게임 전부 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 슈퍼볼급, 과연 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과연 이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열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글스의 디펜스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패커스의 오펜스가 분명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의 고점이 터져야 하고 정말 여러가지 if가 만약이라는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갈 만큼 정말 좋은 플레이를 펼쳐야만 이글스의 디펜스를 뚫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패커스의 오펜스, 저는 이 팀이 이렇게까지 러싱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의 그런 패싱 능력을 굉장히 높게 샀기 때문에 올 시즌 패커스는 젊은 리시버들 또한 굉장히 많이 가진 팀이었고, 결국 올 시즌은 패싱 게임을 통해서 시즌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상외로 그린베이 패커스는 조시 제이콥스를 필두로 한 굉장히 뛰어난 러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조던 러브가 부상이었던 시즌 초반에 말릭 윌리스라는 백업 쿼터백과 함께 패커스의 오펜스는 이 러싱 시스템을 통해서 연승 궤도를 달리기도 했고요. 이처럼 패커스의 오펜스는 12 퍼스널을 바탕으로 해서 2명의 타이트엔드, 거기에 대해서 각종 본인들의 가드와 태클 언제든지 이 풀링 블러커로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전에 그린베이 패커스는 단순 스트레치성 런플레이, 존 러싱 플레이 이런 것에 국한되었던 오펜스 스킴이 새로운 이러한 올 시즌 이들의 오펜스에서 갭 러싱 스킴까지 굉장히 섭렵을 하면서 정말 상대 디펜스에 따라 다양한 러싱 시스템을 펼쳐낼 수 있는 팀으로 현재 이들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들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이글스의 그러한 팀 컬러가 똑같이 런더볼을 추구하는 팀이고, 그것을 통해서 타임 오브 포지션을 확실하게 본인들의 우위에 쓰게 만들고,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 오펜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않고 경기를 컨트롤하면서 끝내려는 이 팀이다 보니까 패커스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패커스도 계속해서 런더볼을 추구하고,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어느 정도 가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러싱에서의 그러한 게임 플랜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저는 이글스의 디펜스의 존재가 이 패커스의 오펜스의 입장에서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글스의 디펜스는 언제든지 라인 선상에 많은 선수들을 깔아놓을 수 있고, 요새 모두가 사용하는 6&1 프론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 오드 프론트 사용하면서 5명의 디펜시브 라인 배치에 있어서도 이들은 인테리어에 있어서 조던 데이비스, 젤런 카터, 밀튼 윌리엄스, 리그 최고의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패커스의 오라인이 과연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웃사이드에 있어서도 조시 스웩, 그리고 올 시즌 굉장히 스텝업한 놀란 스미스까지, 놀란 스미스의 이번 시즌 런 디펜스는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처럼 조시 제이콥스라는 러닝백이 과연 어디로 러싱 레인을 잡아야 되고, 또 이 패커스의 오라인과 이들의 엑스트라 블러커로서 활약이 가능한 타이트엔드들, 과연 이글스의 디펜스 선수들을 상대로 개개인의 그런 블락킹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결국 패커스의 입장에서 러싱 안 되겠다, 우리 그라운드 게임에서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그냥 조던 러브 믿고 빠른 템포, 노어들 업 템포 이런 것들도 사용하면서 이글스 디펜스의 그러한 프레셔 부담,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매치업에 있어서의 그런 부담을 좀 더는 그런 게임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시즌 패커스라는 팀에 있어서 가장 큰 무언가 아쉬움, 그것은 바로 패커스 오펜스의 리시버들이 생각보다 잘 성장을 해내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분명 젊고 폭발적인 능력들을 개개인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크리스찬 왓슨이 시즌 아웃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아쉽긴 하지만 남아있는 리시버들 또한 분명히 재능 있는 선수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올 시즌은 무언가 이 러싱 시스템 위주의 그러한 오펜스 밑에서 뭔가 본인들의 그러한 성장을 잘 해내지 못하였고, 개개인의 아직도 이 역할을 찾는 데 있어서 무언가 좀 시간이 더욱더 걸릴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자아냈던 시즌이에요. 과연 이 리시버들이 플레이오프에서 그 숙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만약이라는 요소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패커스 오펜스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의 무언가의 고점이 터져서 정말 뻥뻥 이렇게 막 딥볼도 막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던 러브가 작년 이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무대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보여주었던 그런 각종 플레이들, 뭐 스크램블 하면서 막 플레이 창출해내고, 뭐 또 다른 뭐 조시 알렌이나 뭐 이러한 타입의 플레이들을 조던 러브가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굉장히 현재 큽니다. 이글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빅 판지오 코치가 이끄는 이글스의 디펜스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그냥 너무 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패커스 오펜스가 가진 모든 강점을 다 매칭이 되고 그것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글스의 디펜스는 갖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뭐 아까도 언급이 드렸지만 러싱 오펜스에 있어서도 이글스의 디펜스는 완벽하게 이 차단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 러싱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뭐 패커스는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추구할 수도 있고, 뭐 러싱이 잘 풀리면 오히려 플레이 액션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이 헤비한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상대했을 때 빅 판지오 코치의 디펜스는 더욱더 날아다닙니다. 일단 빅 판지오 코치의 디펜스는 투 하이 베이스에 그리고 변장된 커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만큼 플레이 액션을 했을 때 쿼터백의 이 등을 되돌아 봤을 때 디펜스의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이 플레이 액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을 필드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부담, 과연 조던 러브가 플레이 액션을 마치고 굉장히 빠르게 필드를 스캔하고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 분석을 끝마치기도 전에 이미 이글스의 디펜스 선수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 패커스 오펜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부숴내고 이 프레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레이 액션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플레이 액션을 못 쓴다고 봐요. 결국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을 선보여야 하는 건데, 과연 이글스의 이 정말 무지막지한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하면서도 이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을 뭐 30번, 40번 과연 가져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또한 이글스의 디펜스는 단순히 디펜시브 라인만 현재 강력한 팀이 아닙니다. 이들의 라인베커들, 뭐 나코비딘, 뭐 어느 정도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잭 번이라는 이 라인베커, 올 프로 퍼스트급 라인베커고요. 이 잭 번이라는 라인베커의 그러한 다재다능함, 뭐 6&1 프런트에서도 언제든지 패스러셔로서 뭐 블리츠로서도 활약을 펼칠 수 있고, 또 뭐 상대 뭐 슬란 리시버나 타이트엔드와의 매치업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단순히 그냥 미들 라인베커로서도 충분히 본인의 그런 러싱, 뭐 갭이나 또는 패싱 상황에서 상대 쿼터백의 비전, 이 눈을 읽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커버리지 능력, 모든 것들을 정말 갖춘 이 라인베커로서 아마 조던 러브 입장에서 이 라인베커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선수를 대비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할 것 같고요. 빅 판지오 코치가 이 잭 번이라는 라인베커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패커스의 약점들을 공략해내느냐, 저는 이 선수의 기용이 굉장히 많은 볼거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글스의 디펜스, 현재 패커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되고, 또 이 선수들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다재다능함, 그리고 필드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저는 이글스의 디펜스를 맞이하는 이 패커스의 오펜스가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만나기 싫었던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패커스의 디펜스와 그리고 이글스의 오펜스를 살펴보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역시 이글스의 슈퍼스타, 뭐 세쿠안 바클리, 그리고 AJ 브라운, 디반테 스미스라는 이 정말 슈퍼스타 선수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젤런 헐츠가 현재 뇌진탕 부상으로 그의 영향력이 좀 미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쿼터백을 제외하고서 뭐 백업 쿼터백이 나오든 어쨌든 이들의 그런 능력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이 슈퍼스타들이 정말 뭐 번갈아 가면서 슈퍼 플레이들을 한 번씩만 보여주더라도 패커스의 디펜스는 이미 끝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글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그렇게 뭐 본인들의 그러한 숨겨진 패를 꺼내고 막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헐츠가 부상이기도 하고 그냥 착실하게 본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RPO 하고 뭐 리드 플레이 하고 뭐 쿼터백 옵션 플레이 뭐 부상 때문에 자제해요. 그게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신용만 하고 이 세쿠안 바클리에게 뭐 공을 건네주는 척만 하면서도 또 그런 상황에서 뭐 스크린 패스 던지고 RPO 스크린 던지고 뭐 하면서 계속해서 패커스 디펜스가 펼쳐내는 이러한 투하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이 러싱에 대한 위협을 주고 너네 투하이 유지할 거야? 그 괜찮아. 우리는 계속해서 넘버 싸움을 통해서 너네가 내려오기를 기대할 것이고 너네가 만약에 원 하이 커버리지로 세이프티 한 명을 내려요. 오케이, 너네 후방에 없네? 그러면 우리는 AJ 브라운에게 딥볼 던질 거고 디반테 스미스가 슬롯에서 뭐 포스트 라우트를 통해서 뭐 30야드짜리 플레이 만들어낼 것이야. 이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젤런 헐츠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커스 입장에서는 무언가 주도권을 내주고 사실상 시작을 해야 되는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글스의 오펜스는 어쨌든 타임 오브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팀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경기를 본인들의 이 손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팀으로서 패커스 디펜스의 체력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뭐 4쿼터에 접어들어서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그렇게만 된다면 이글스가 이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이 경기를 사실상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경기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커스의 디펜스 입장에서 이글스의 오라인을 부숴야 한다는 그러한 가장 큰 숙제가 있고요. 어쩌면 뭐 오라인을 부수기만 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점, 결국 뭐 블리츠나 이러한 또 다른 뭐 심프레셔 컨셉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겠지만 과연 이글스가 그것을 둘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글스는 뭐 블리츠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세쿠안 바클리 빨리 빼가지고 뭐 스크린 패스 던져도 되고 또는 뭐 젤런 헐츠 본인이 직접 뭐 프레셔를 막 비껴내고 뭐 본인 혼자 뭐 스크램블을 통해서 20야드 30야드 충분히 전진할 수 있는 쿼터백이고요. 오케이, 블리츠 한다? AJ 브라운에게 그냥 던질 거야. 1대1 상황에서 AJ 브라운 모든 캐치를 다 따낼 수 있죠. 거기에 더해서 패커스의 디펜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이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잘 사용하는 팀인데 그것이 이글스를 상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투 하이 하면 계속해서 세쿠안 바클리에게 공을 줄 텐데 과연 패커스의 디펜스가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결국 패커스의 디펜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턴오버만 만들어내는 것. 뭐 많은 야드를 허용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허용할 거 다 아니까. 하지만 결국 본인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들은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이 턴오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세이프티인 자비에르 맥킨리가 올 시즌 8개 뭐 인터셉션을 유발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턴오버 능력은 패커스의 디펜스가 많이 갖추고 있고 실제로 턴오버 유발 능력이 디펜스에서 상위권에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글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분명히 저는 탤런트적으로 매치업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만 턴오버 이러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본인들이 그러한 정말 끈질기고 그러한 디테일적인 부분을 발휘해서 이글스를 상대로 턴오버만 만들어낸다면 패커스의 디펜스는 충분히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꼭 해야만 이 패커스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는 저는 일단 이글스가 워낙 압도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글스 쪽에서 이 경기가 어쩌면 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감독인 닉 시리아니 감독의 이 이글스라는 팀의 디서플레인 유무. 이글스는 정말 캐릭터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뭐 조던 데이비스, 뭐 젤런 카터, 그리고 뭐 첸시 가드너 존슨, 정말 막 나대는 선수들도 많고 뭐 색을 하거나 뭐 펌블 유도하면은 상대 뭐 선수들을 도발해가지고 막 페널티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됩니다.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뭐 경기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 본인들이 경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감독인 닉 시리아니 또한 굉장히 애같고 막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성숙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 좀 보여가지고 이글스의 선수들 자체가 그런 모습들, 돌발 행동들을 보일 수 없게 정말 단단하게 팀 내 규율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과연 정규 시즌의 가장 큰 문제였던 초반 오펜스 리듬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예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시즌 막바지에 있어서 그나마 젤런 헐츠와 이글스의 오펜스가 1쿼터부터 이들이 빠르게 이 득점을 거두기도 하고 본인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상을 당했고 또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 있어서 본인들이 시즌 중반까지 문제점으로 안고 있었던 이러한 오펜스의 초반 리듬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초반부터 또 득점을 못해요. 근데 조던 러브가 막 빅플레이 만들어내가지고 조시 제이콥스가 빅플레이 만들어서 패커스가 막 터치다운을 먼저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글스 입장에서도 맘 편하게 본인들의 경기를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하는 타입의 이 게임 플랜으로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이글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 초반부터 무언가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리드할 필요가 있고요. 패커스 입장에서는 이 이글스의 오펜스가 초반에 힘들어하는 것을 빨리 깨닫고 더욱더 잘 막고 그리고 빠르게 본인들이 오히려 득점을 거두면서 예상치 못한 경기 흐름을 유도를 해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슈퍼볼의 우승 주역이었죠. 바로 이글스의 키커 이 제이크 엘리엇이 지금 올 시즌 리그 최악의 키커로서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30야드짜리 킥, 20야드짜리 킥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지금 성공하는 것도 막 손이 떨릴 정도로 지금 형편이 없어요. 이 키커가 과연 중요한 상황마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킥을 차느냐에 있어서 이글스의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패커스의 오펜스, 특히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레프트 태클이에요. 그런데 이 레프트 태클이 이글스의 엣지러셔인 조시 스웨트가 아마 매치업이 될 것 같은데 이 매치업이 결국엔 이 결정적인 순간 조던 러브의 그러한 클러치 상황, 4쿼터 컴백 드라이브 이러한 것들이 펼쳐졌을 때 과연 잘 지켜줄 수 있을지 결국 핵심적인 그 경기의 요소로 언젠가는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스 매치업이에요. 조시 스웨트이 압도할 것이라 보는데 과연 레프트 태클이 예상 외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패커스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디비전 라운드로 향할 팀 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꼽겠습니다. 일단 패커스도 충분히 좋은 팀입니다. 그렇지만 이글스는 정말 완벽한 팀이에요. 좋은 팀과 정말 퍼펙트한 팀,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상치 못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쿼터백들이 가진 부상이라는 요소, 어느 쿼터백에게 더욱더 크게 작용할 것이냐, 분명히 예상치 못한 경기 흐름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고, 또 그린베이 패커스가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이 이 젤런 헐츠보다 더 뛰어난 이 쿼터백 플레이를 펼쳐야 되고, 이것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패커스의 조던 러브, 이글스의 젤런 헐츠보다 저는 어쩌면 더 좋은 플레이를 펼침으로써 이 패커스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커스가 또 이기기 위해서는 감독인 이 맨 라플라 감독이 닉 시리아니 감독보다 더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닉 시리아니 감독은 굉장히 팀 내 그런 게임 운영에 있어서는 못 믿었고, 그래도 이 맨 라플라 감독은 어느 정도 베테랑으로서 플레이오프 경험도 많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만약 충족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는 이글스 쪽으로 기웁니다.
이글스의 그냥 팀 탤런트가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나고, 또 이글스 디펜스의 퍼포먼스가 이번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는 더욱더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